바보. 이게 OT의 주제입니다. 바보. 우리는 바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바보. 일단 사전적 정의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어. 사전적 정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옆에 있는 친구 보지 마세요. 바보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가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친구, 막 친한 친구끼리 아이고 바보, 뭐 예를 들면 책 두고 왔어. 아우 바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 분명 여기가 빗길이야. 웅덩이가 져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분명 거길 지나가면 신발이 버릴 거라는 걸 아는데도 일부러 신발을 신고 지나가는 거야. 버릴 걸 알면서도. 우린 그걸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지. 어리석고 멍청한 거.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조금 누군가를 비난할 때 쓰는 부정적인 단어라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보는 사전적 정의에 기초하면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 누군가를 약간 좀 조롱할 때 쓰지. 어이구 이 바보. 이렇게. 이게 바보의 의미야. 근데 쌤이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다르게. 쌤이 보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아이유가 나왔던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그 폭삭소가수다에도 보면은 아이유는 자식이고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있지, 아이유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이유한테만 한없이 다정한 거야.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한없이 다정하고, 이거 분명 너무 힘들 건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돌보지도 않고 계속 자신만 생각하니까 이 아이유가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말해.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내 생각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아이유가, 그 극 중에 아이유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한없이 자기한테 다정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부모님한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바보는, 그 말은 비난입니까? 조롱입니까? 비난도 아니고 조롱도 아닙니다. 맞죠? 또 다른 이야기 한 개를 좀 해줄게요. 또 다른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최고 엘리트층이야.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한 사람이다.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된다.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서전도 있고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항상 가난한 사람, 약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푼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있어. 이 사람이 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가난해서 치료도 못 받고 죽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슬퍼서 병원을 만들었고, 돈이 없을지라도 일단은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 의사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어. 왜냐하면 치료해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치료할 때 예를 들면 거지를 쓸 수도 있고 데일밴드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나갈 거 아니야. 맞지? 병원을 운영하려면 전기비도 나와야 되고 물세도 써야 되는 거니까. 전기비랑 물세가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어떤 환자, 농민 환자가 왔어.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야. 지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하고 입원을 시켰어. 7일 동안은 입원을 했어. 그런 상태에서 간호사가 계속 이 원장님이 사람들 치료해주고 돈을 안 받으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간호사한테는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도 항상 빠듯하게 줄 정도로 너무 운영을 어렵게 하는 거야.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원칙을 정했어. 이 간호사들끼리. 일단은 병원비는 좀 받자. 그래서 이 농민한테 이렇게 말했어.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을 못 시켜줍니다. 일단은 병원비를 내세요. 그리고 그 말 하니까 농민이 어떡하지? 난 돈이 없는데. 그 말을 의사쌤한테 했어. 그래서 의사쌤이, 그 원장이 간호사한테 일단은 저 사람 보내줍시다. 나중에 돈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간호사가 안 됩니다 원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병원 진짜 망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간호사한테 거절당했어. 그리고 나서 이 의사가 환자한테 따로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 아, 우리 간호사가 거절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밤에 몰래 병원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 뒷길로 빠져서 도망가세요.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밤에 찾아왔어.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진짜 병원 뒷문을 열어줘. 간호사 몰래. 치료비 안 받아도 되니까 집에 가라고. 근데 그 농민이 갑자기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선생님, 정말 염치가 불구하지만 제가 집에 갈 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우씨! 갑자기 가가지고 자기 없는 돈을 꺼내가지고 항상 그 사람도 돈이 없는데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이거 차비 하라고. 차비를 주고 보냈어. 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의사의 이름이 장기려라는 의사야. 근데 그 장기려라는 의사 앞에는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 바보 의사 장기려. 바보 의사 장기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은 야, 그 바보 의사 이야기 알지? 하면은 다 알아. 바보 의사 장기려. 원체 유명하니까. 자기의 이익이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환자의 치료에만 몰입했던 사람. 그 환자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 썼던 사람. 수식어가 뭐냐고? 다시. 바보 의사 장기려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바보 의사 장기려. 이 장기려한테 바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비난입니까? 조롱이야? 아니지. 이 바보라는 말의 의미는 한없이 이타적이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이 사람에 대한 칭송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거야. 아까 아이유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아이유가 이렇게 연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다고 하고 이 의사 보고 바보 의사라고 하는 것 자체. 이때 바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인 멍청한 사람,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칭송이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바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바보라는 말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내가 기존에 선생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알던 바보의 의미는 비난과 조롱이지만 이제 이 바보라는 의미는 칭송과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학 수업을 하면서 기존에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세상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선생님은 문학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이 OT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즉 선생님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성적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변화다. 이게 우리 OT의 내용입니다.